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상속 문제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했던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가족이 나중에 세금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먼저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강남에 사시는 김 씨 가족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물려받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죠. 상속세가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무려 6억 원이 넘게 나왔어요. 현금은 거의 없고 부동산만 있었던 상황이라 결국 아파트를 팔아야 했죠. 20억짜리 집을 상속받았는데 세금 내려고 집을 팔아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알아보죠.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생각보다 높아요. 상속받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거든요. 10억 원이 넘으면 25%, 30억 원이 넘으면 35%, 50억 원이 넘으면 최고 50%까지 세금을 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공제 혜택이에요.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기초 공제 등 여러 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배우자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녀는 한 명당 5천만 원씩 공제받고요. 미성년자 자녀는 성년이 될 때까지 매년 500만 원씩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제 혜택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지 않으면 배우자 공제를 충분히 받을 수 없거든요. 다른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서울에 사시는 박 씨 가족은 미리 준비를 잘했어요. 아버지가 건강할 때부터 상속 계획을 세웠거든요. 먼저 부동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바꿨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매년 일정 금액씩 증여를 시작했죠.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에서 꾸준히 증여하면 나중에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예요. 그러니까 매년 500만 원씩 10년 동안 증여하면 세금 없이 5천만 원을 물려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부 사이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이 혜택을 활용해서 재산을 분산시키면 나중에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박 씨 가족은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원래 10억 원 정도 예상되던 상속세를 2억 원대로 줄였어요. 무려 8억 원 가까이 절약한 거죠. 이제 구체적인 절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족 증여 계획이에요. 미리미리 자녀들에게 증여를 시작하는 거죠. 증여는 빠를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에 증여하면 그만큼 세금이 적게 나오거든요. 지금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과 나중에 10억 원이 됐을 때 상속받는 것은 세금 차이가 엄청나요. 두 번째는 부부 재산 분산이에요. 한 명 명의로 재산이 몰려 있으면 상속세가 많이 나와요. 부부가 재산을 나눠 가지면 각각 기초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세금을 줄일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부동산 활용 방법이에요.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증여하는 것보다 부동산 자체를 증여하는 게 때로는 더 유리해요. 부동산 증여는 시세보다 낮은 기준 시가로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생명보험 활용이에요. 생명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대신 상속세 계산할 때 별도로 계산하는데 공제 혜택이 있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가족법인 설립이에요.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개인이 직접 소유하는 것보다 법인을 통해 소유하면 세율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증여 후 3년 이내에 사망하면 추정상속이라고 해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여는 건강할 때 미리미리 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부동산 증여할 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해요. 증여받는 사람이 취득세를 내야 하고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가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세무조사 위험이에요. 큰 금액을 증여하거나 상속받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해요.
실제로 상속 준비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너무 늦게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막상 필요할 때가 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가족 간의 소통 부족이에요. 상속 계획을 세울 때는 가족들이 모두 함께 상의해야 해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 하려는 거예요. 상속세는 정말 복잡해서 세무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이제 실제 준비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재산 정리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부동산, 금융자산, 사업자산 등 모든 걸 리스트로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가족 상황 파악이에요. 배우자와 자녀, 부모님 등 상속 관련 가족들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누가 얼마나 상속받을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세금 계산이에요. 현재 상황으로 상속이 일어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 보세요. 인터넷에 상속세 계산기가 있으니 활용해 보시면 돼요. 네 번째 단계는 절세 방법 선택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방법들 중에서 우리 가족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단계는 실행이에요.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증여든 보험 가입이든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상속세 개정 소식이에요. 정부에서 상속세 제도를 계속 손보고 있어요. 공제 한도가 바뀌거나 세율이 조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계속 확인해야 해요. 특히 부동산 관련 규정들이 자주 바뀌어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다른 세금들도 상속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상속 준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의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해요. 부모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도 함께 논의해야 하는 거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잘못된 정보로 판단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상속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미리 준비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나중에 고생하지 않을 수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더 구체적인 절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상속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모두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